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4부 진행을 맡은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험생 여러분의 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EBS 강사 김청혜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 곁을 함께 지켜온 모든 분에게도 참 길고 긴 하루였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지금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네, 드디어 4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영역 분석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부는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EBS 영어 강사 김재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학습의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김재희입니다. 네, EBS 영어 강사 이자인 선생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EBS 영어 강사 이자인입니다. 저도 1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준비해 온 만큼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오늘 수능 영어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와 전략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수험생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왔을 텐데요. 이제 모든 시험을 마친 시점에서 무엇보다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동안의 끈기와 인내, 그리고 오늘 하루 시험장에서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장 큰 산인 수능을 잘 넘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토닥토닥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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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인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수능을 보던 날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험 끝나고 집에 오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수능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강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관문을 통과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같이 마음 졸이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12년 동안 이어온 학업의 마지막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개인의 성장과 노력과 기쁨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을 끝까지 완수해내신 모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수능을 치른 후 곧바로 예비 수험생들의 시간이 시작되죠. 작년도 기출 분석은 필수고요.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일 텐데요. 그쵸. 예비 수험생들에게 공부 방향,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을 익힌 다음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면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 훌륭한 문제들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개념을 완성하는 시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 개념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구문 해석 연습을 더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어휘 공부에 더 힘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하고 그다음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기출 분석을 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자인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고, 네. 한 가지는 실제 공부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자, 먼저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력입니다. 네. 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나 이제 고3이야 하면서 굉장히 열정에 가득 차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시 원서를 쓸 때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이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능에서는 한순간의 폭발력보다는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네, 1을 365번 곱하면 그대로 1이지만 1.02를 365번 곱하면 37이 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하루하루의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매일매일 반복되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숫자로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공부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2학기 기말고사를 곧 보게 될 건데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보너스 시간 2주 정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수생 학생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EBS에서는 예비 수험생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 전략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2027-2028 수능 대비 과목별 대표 강사진이 맞춤형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EBS 아이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자료집은 EBS 아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세종시에서 준비가 된 것 같죠? 네, 세종시 그럼 브리핑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은구 선생님이십니다.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김예령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김예령 선생님께서 이번 수능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평을 윤은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현장 교사단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 브리핑을 맡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김예령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 및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은 배제하면서도 선택지의 오답 매력도를 전반적으로 높여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 출제하였으며 신유형 없이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며 소위 킬러 문항의 요소는 배제하였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에서 지문의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여러 유형에서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였으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와는 55.6% 25문항이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나온 대화, 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2개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에는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지문과 도표, 그리고 안내물 등을 활용한 문항이 13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지문 사용을 배제하여 공교육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구성하였으며 빈칸 추론 32번, 34번, 글의 순서 37번, 문장 삽입 39번 등의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듣기 및 읽기와 쓰기 영역의 연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그 외의 다른 문항들은 평이하게 출제되어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에서 고루 출제되었는데 해당 문항들에서 다루어진 소재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로 공교육과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수업을 통해 수능 준비를 착실히 한 수험생들은 대부분의 지문을 이해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절대평가의 기조에 맞춰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은 배제하였으며 오답 선택지를 정교하게 조정하여 매력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빈칸 추론 32번 문항은 글을 쓰는 것은 대화하는 것과 달리 독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는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공교육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 구조로 글의 대화의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빈칸을 포함한 문장 앞에서 글과 대화의 차이점, 즉 글이 독자와의 비언어적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문항으로 수험생의 독해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 문항으로 판단됩니다. 빈칸 추론 34번 문항은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에 관한 글입니다. 칸트는 법이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도 보장해 주는데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살며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에서가 아니라 법이 인간의 폭력적이고 대립하기 쉬운 본성을 구속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은 글의 주제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장 앞에 cannot be가 있어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글의 순서 37번 문항은 학문간 지식 융합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철학의 특성을 다룬 글로 명시적 언어 장치와 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철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철학과 과학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까지 이해하는 문항이지만 however, this 등 문장 간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명시적 표현과 더불어 학교 수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어휘와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글의 논리적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연습을 그간 성실해온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장 삽입 39번 문항은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의 현실을 지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게임 세계 안에서의 행위를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의 차이라는 내용이고 3번 이후 문장부터 플레이어가 자신의 지각 영역을 게임 안으로 확장하여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소재가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하기는 하지만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표현이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보입니다. EBS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인 EBS 연계율과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듣기 및 간접 말하기 문항뿐만 아니라 읽기 및 간접 쓰기 문항까지 전체적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전체 문항 연계율은 55.6%, 총 25문항이 연계되었습니다. 연계된 문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및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55.6%로 45문항 중 25문항이 간접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비연계로 출제된 문화의 경우에도 자기관리에 우선순위 두는 것의 중요성, 공연예술과 관객, 5세 역사 등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소재와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지문을 다수 포함하여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정확한 독해력과 종합적 사고력에 근거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빈칸 추론 32번, 34번, 글의 순서 37번, 문장 삽입 39번 등의 문항이 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교육을 통해 평소 다양한 어휘 학습과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연습을 꾸준히 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문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문의 응집성 cohesion 그리고 통일성 coherence를 파악하며 문장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성실하게 했다면 통상 변별력이 높았던 간접 쓰기 문항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영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 EBS 현장 교사단 총괄을 맡고 있는 한양대 4대 부속고등학교 윤윤구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출제 경향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20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상위권 변별과 전체 수험생 난도 조절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적절한 수준에서 잡아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었고 수험생의 변화, 선택 과목의 변화 등 수험생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 상황에 맞게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영역별로 50% 이상을 유지했고 특히 국어와 수학은 난도가 높은 문항의 연계를 통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거치면서 연계 교재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전체적인 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 중심, 연계교재 중심의 학업이 유효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수능 필적 문구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예비 수험생들이 불안함 없이 톡톡 뛰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의 그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조치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세계일보 김유나입니다. 영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예년 수능하고 비교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작년 수능하고 올해 9월 모평 사이의 난이도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수능과 9월 모평가 이제 비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수능인 만큼 저희가 수험생들의 이제 학습 준비도 아니면 응시자의 집단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분석팀이 시험을 보았을 때 그 전체 절대 난이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이번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문이나 선지를 보았을 때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점에서 출제 기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보도 자료에서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변별력을 주고자 했던 그런 문항들에서 선지의 매력도를 조절하여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전체적인 총평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유사한데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좀 어려워져서 체감 난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지난해보다 랑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가장 사실 입시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사탐론인 것 같은데 지금 국수형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상황에서 탐구 영역의 변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고점과 표준 점수, 만점자 숫자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구분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수능 전체의 기조는 전년도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유사를 한데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들이 조금 더 디테일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탐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 언급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탐론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안해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수의 성공 사례들 때문에 자꾸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사실상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2027에서는 사탐론이 더 발생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사탐론이 이루어지는 소수 과목들이 존재를 하고 그 수험생들의 밀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출제 경향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출제 경향 분석,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희 선생님. 네. 이번 2016 수능 영어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과 특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은 없었고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네. 새로운 유형 없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문은 배제한 채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내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빈칸 추론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32번과 34번이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32번 빈칸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룬 문장 구조와 어휘를 다루고 있으나 논리적인 글의 전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34번 빈칸 문제는 빈칸 앞에 있는 부정 표현 cannot be가 있기 때문에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답을 선택지에서 골라주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고난도 유형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유형이 실제로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빈칸뿐만 아니라 글의 순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순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순서 삽입 부분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순서 삽입은 글의 응집성, 통일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결사나 지시사와 같은 단서들도 충분히 배치가 되었고 이에 더해 내용적인 이해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대비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39번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어휘의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문을 끝까지 충실히 읽고 매력적인 오답을 잘 골라냈다면 충분히 잘 봤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도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는군요. 네. 자, 그러면 영어의 이 전반적인 난이도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체감 난이도, 수험생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수능은 그렇게 평이하지만은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도 수능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저는 36번부터 39번까지 이어지는 이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이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연결어가 들어가면 상당히 중요한 힌트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주어진 문장의 연결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결어 힌트 없이 다른 명시적인 단서를 찾거나 또는 내용적인 단서에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출제의 기조는 지난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9월 모의평가 39번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용적 단서에 충실히 의존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39번 문제도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가 없고 또 지문 사이를 읽어봤을 때도 눈에 띄는 단절 포인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또 21번부터 24번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대의파학 유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보통 빈칸, 순서, 삽입 같은 어려운 유형은 언제나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도표라던가 실용문 같은 쉬운 유형은 언제나 쉽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21번부터 24번까지의 영역이 전체 시험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체감 난이도 얘가 맡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번에서 24번을 보시면 이번에 선지의 난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아이고. 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네. 또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반부에 조금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29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법 문제는 투부정사의 쓰임이라던가 전치사라던가 동사, 준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EBS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잘 봤을 것 같네요. 네. 자, 실제 시험에서 EBS 연계율 또 궁금하죠. 체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영어에서 연계율은 55.6%의 비율이었습니다. 총 25문항, 45문항 중에 25문항이었고요.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대화문과 담화문의 소재가 듣기 문항에서 연계되었습니다. 또 특히 4번, 10번은 수능 특강 영어 듣기에 비슷한 그림과 도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네. 읽기에서는 13개의 문항이 EBS 수능 연계 교재 소재와 연계가 되었어요. 특히 일부 읽기 문항의 경우에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듣기 소재를 가져와서 활용했기 때문에 듣기와 읽기 간의 연계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듣기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어에서는 이 간접 연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듣기에서 연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나 이 그림 문제와 도표 문제에서 연계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 문제를 보시면은 이 꽃 모양이라는 의미의 flower shaped라던가 아니면은 의자가 3개 있다라고 해서 three chairs 또는 하트 모양이라고 해서 heart patterned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 그림도 유사하지만 이러한 표현들도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네. EBS 교재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방법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34번 빈칸 문제를 보시면은 앞에 부정어가 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빈칸 문장 앞에 부정어가 등장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절대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이러한 출제 경향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not necessarily라는 표현을 통해서 등장을 한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출 분석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연계 교재를 얼마나 잘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기출과 연계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본격 EBSI 해설 강의 라이브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네, EBSI 풀 서비스가 수능 종료 직후에 영역별 채점과 등급 컷을 확인할 수 있게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30분에는 경향 분석 라이브 EBSI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전 영역 해설지와 EBS 연계 분석 자료도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맞춤 대학 미니 배치표와 지원 가이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EBSI의 영역별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해설 강의 등 다양한 것들을 그냥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EBS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분의 깜짝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김예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날이었죠? 어땠어요? 너무 떨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나 진짜 잘했구나.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발걸음이었기를 바라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너무나 연약한 것이기도 한데 어떨 때는 너무나 단단해서 나를 진짜 열심히 끌어주고 지탱해주는 힘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건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언젠가는 꼭 어떤 형태로든 꼭 돌아올 것이라는 거. 그러니 자기 자신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았어요. 정말 애썼어. 네, 김예령 선생님의 영상 편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마음이 부디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칠 텐데요. 그런데 사실 탐구 영역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두 분 선생님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수능에서 탐구가 변별의 키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탐구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탐구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탐런에 대해서 지금
특히 올해 수능 본 친구와 예비 수험생들이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2025년에 치러진 9월 모평에서 사탐 응시자 비율이 무려 7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치러진 9월 모평 대비 16.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학년도 실제 수능 접수 결과 사탐 1개 과목 이상 응시자는 77.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이는 사탐런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학탐구 1, 2등급 인원은 전년 대비 35.1%가 급감한 반면에 사탐 1, 2등급 인원은 9.9%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과탐 선택자 수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1등급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과생들이 이런 사탐으로 넘어왔을 때 주로 몰리는 과목도 몇 개 특정 과목이 있거든요. 주로 사회문화 과목. 선택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 이런 이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변별해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윤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탐런이 최고의 전략이야! 라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는 과연 사탐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탐을 계속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건지는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가지고 꼭 선택을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사탐은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한다면 과탐 안 들어볼 수 없죠. 성혜쌤, 과탐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6월, 9월 모의평가를 좀 분석했을 때 그 기존의 유형은 유지를 하되 낯선 형태의 실험 자료 혹은 추론 과정,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항이 출제가 아마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학탐구의 핵심은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내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걸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문항들이 EBS 연계교재와 자료 및 질문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연계교재와 기출문제의 어려운 문항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상위권뿐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그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 문항이 6월, 9월 모의평가에 집중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되고 있는 기본 개념 문항에서는 실수를 좀 최대한 줄여야 하고 후반부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고난도 문항에서는 이 시간의 압박을 좀 견뎌내면서 네.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탐과 과탐 그리고 한국사까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속 시원히 알려주실 분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자, 사탐, 과탐, 그리고 한국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탐탐한 살롱입니다. 사탐, 과탐, 한국사까지 탐탐한 고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고민들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수능까지 딱 1년 남은 예비 고3입니다. 저는 이과라서 과탐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과탐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성향과 이 과목 간의 궁합입니다. 기본 개념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랑 맞는 과목이 무엇일까? 이것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능까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탐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출문제, EBS 연계교재, 교과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의 유형과 내용이 나와 잘 맞는 과목, 내가 즐겁게 공부하고 잘 해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과목은 끝까지 쭉 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 도착한 고민은 뭘까요? 궁금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3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탐구 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다은쌤, 추천할 만한 공부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공식이 있습니다. 3단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1단계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측면에서 핵심 개념을 분석을 해보고요. 매년 수능에서는요, 사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이 출제돼서 오답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세한 개념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2단계는요, 학습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보는 거예요. 마인드맵, 그리고 지도, 그리고 흐름도를 만들어서 학습한 개념들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학습 내용을 공식처럼 구조화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문제에 적용하는 건데요. EBS 연계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습서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선지는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헷갈리고 어려웠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신 다음에 오답풀이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찾는 사고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고1 학생의 고민이 도착했네요. 확인해 볼까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요, 모든 수험생들이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 과학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내용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넓어졌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용의 깊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얕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통합과학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원래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쭉쭉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EBS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통합사회, 통합과학 굉장히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남았잖아요.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까요? 이충모 선생님! 네, 한국사 전문가 이충모 제가 왔습니다. 제게 온 편지가 있는데 어떤 고민일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사를 공부할 때 등급이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고 싶어요. 야, 이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사 영역은요, 기본에 충실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쉽게 출제돼요. 쉬워요. 핵심 개념과 대표적인 사료들만 제대로 공부하고 심지어 개념을 1회독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쉽게 출제된다는 이 점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등급이 한번 어쩌다 잘 나왔어. 그러면 내가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하위권 친구들은 역사에 대한 뭔가 흥미도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10강 정도의 단기 강좌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단기 강좌를 들으면서 수능의 트렌드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흡수한 다음에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개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듣기만 하면 수능 만점 1등급 가능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잘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1등급 아니야 만점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고민 해결 되셨죠? 탐탐한 살롱에 도착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출제 과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념, 시각적 구조와 문제 적응. 이 3단계 공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수험생들의 탐탐한 고민들. 탐탐한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지 탐탐한 살롱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고의 학생은 최고의 강의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EBSI에서 만나요. 네, 잘 봤습니다. 사탐, 과탐, 한국사. 탐탐한 살롱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탄탄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청현 선생님은 통합과학 강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의 수능 체제가 곧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요. 예비 수험생들은 이 통합형 사고력에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이 단순히 개념 암기가 아니라 여러 과목의 내용을 융합해 사고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이 경계를 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합과학 개념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해서 사고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또 팁을 하나 또 드려야겠죠. 수험생들,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EBS 강의 및 EBS 교재 연계 공부법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대비를 위해서 개념 먼저 학습한 후 기출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EBS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수능 개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올해는 고3용과 고1, 2용이 따로 나온다고 하니까. 고1, 2용도 있나요? 네, 네. 자신의 학년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출 문제를 다루는 강의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등의 강의를 활용해서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이 무엇이 약한지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연계교재도 중요한데요. 연계교재를 단순히 내신 대비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수능 연습을 위한 연습용으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오답 꼼꼼히 분석하고 EBS 해설 강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네. 자인 선생님. 네, 저는 EBS 연계 교재를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한 문항 한 문항 토의를 하고 아이고. 또 해설지에 들어간 문장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다듬으면서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탄생하는 교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 간접 연계니까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잠시 후 저녁 6시 30분부터는 EBSI 홈페이지에서 경향 분석 라이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EBS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까지 EBS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와 사회, 과학 탐구 영역 분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 여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몸을 풀고 편안한 시간을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잘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고3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면접이나 논술 등의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긴장을 풀거나 반대로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께서 열심히 훈련 연습을 하고 계실 때 어떤 기자분께서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정말 네. 인상 깊었거든요.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수하면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눈앞의 과제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정말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멘탈 그랬군요. 잘 잡고 끝까지 이 여정을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자인 선생님. 네, 저는 학생들에게 불안할 때는 그냥 앉아서 불안해하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뇌과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오. 관련한 책을 많이 읽는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안과 걱정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방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그때부터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논술, 면접, 그리고 원서 작성까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능이 끝난 지금 입시 마지막 준비도 중요하지만 고3의 마무리 또한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달려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간만에 생긴 이 여유로운 시간에는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앞으로 인생에서 마주할 또 중요한 판단의 순간들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 시기, 휴식의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전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자인 선생님.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남은 면접 일정 그리고 논술 일정을 꼭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요 대학의 시험 날에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몰리기 때문에 그쵸. 교통체증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허둥지둥 도착하거나 시험에 늦게 되면 고스란히 시험의 컨디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시간 전에는 미리 도착해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으로서 학생들을 보면서 응원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했는데 과연 수험생들이 그 길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찬원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일단 멀리서 응원했는데 이 응원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긴 마라톤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 선생님도 한마디. 네. 네, 얘들아 수고했다. 네. 네. 오늘 하루 수고한 건 이 수험생들만이 아니죠. 수험생들을 끝까지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이 하루를 함께 완주한 진짜 주인공들이니까요. 함께 해주신 김재희 선생님, 이자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BS 강사 김준우, 김초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무서웠나요? 바스라지는 한줌 타버린 벽kop치가 아지랑이 너머에 춤추듯 울렁인 마음 곁에 견디면서
지어보인 너의 그 미소가 나의 목표가 뭐였더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더라?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분명 잘 될 거야.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갖고 너의 가장 찬란한 날이 될 거야. 여러분의 목표를 꼭 이뤄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EBS 수험생,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